네, 안녕하세요. 빌딩로드의 박광 팀장입니다. 정임솔 팀장입니다. 오늘도 미팅이 끝나고 저희가 또 나왔네요. 네, 맞아요. 여기 이 블럭이 지금 학동역 북쪽이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데가 논현동 학동역 쪽이죠. 네, 그래서 이쪽에 또 최신 뉴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팅 끝나고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PD님한테 연락드려서 빨리 오시라고. 저도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부랴부랴 나왔는데 진짜 급 촬영을 하는 거라서 잘할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봐야죠. 일단은 정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최신 뉴스를 빨리빨리 전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거부터 저희 할까요? 일단은 최근에 좀 저렴하게 매각된 사례가 있고요. 뭐 매매로 하신 건 아니고 경공매로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매물을 좀 소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매입하신 그 연예인분 유재석 씨게 있잖아요. 네. 근데 신축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현장 방문하면서 모습도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면서 일단 상권 설명은 대략적인 걸 네, 가면서 한번 상권 설명 해보시죠. 네,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일단 지금 저희가 있는 위치가 이제 안테나 있는 바로 전 골목이죠, 지금. 이 상권 자체가 이제 국제예술대학교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사옥 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쪽 사옥들이 좀 많이 밀집돼 있어요. 처음 말씀드렸던 안테나라든지, 최근에 이제 BH 엔터테인먼트 이병헌 씨가 있는 소속사, 네. 그리고 뭐 강하늘 씨, 네.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들이 최 많이 밀집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용하고 좀 프라이빗한 느낌, 약간 청담동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라든지 사업들 중에서도 뭐 말씀드렸던 엔터, 그리고 뭐 IT 기업들, 이런 사업들 수요도 많고, 그리고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최근 거래가 상당히 많이 활발히 진행이 됐었죠. 향후 1,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를 이 지역이 받은 건데, 그래서 최근 이제 준공이 나는 신축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쪽으로 입주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지금 첫 번째 사례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네. 좀만 올라가서 보고 한번 얘기 나눠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사례 최근에 매각된 게 왔는데요. 10월에 최근에 공매된 물건이고요. 뒤에 있는 주택 상태의 지금 건물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탈북하셨던 그 황장엽 씨라는 분이 오래 거주하셨는데, 네. 뭐 2010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계속 이제 국가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공매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예요. 일반 정상적인 매매 방식이 아닌 공매로 네, 진행됐던 거죠. 네, 그래서 공매로 돼서 되게 저렴하게 돼가지고 네. 좀 여기 주변 지금 시세가 한 거래되는 게 땅 가격으로만 했을 때 한 1억 2천에서 3천 이상 되기 때문에 네. 거래된 게 지금 8,500이거든요. 엄청 저렴하게 됐네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매가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경쟁이 사실은 치열해가지고 낙찰받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렴한 이 지역에 싼 물건을 찾는다고 하면은 아는 중개법인이나 아니면 힘솔 팀장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비슷한 물건을 소개를 드리면은 공매보다는 정보가 그래도 덜 오픈돼 있으니까 매입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그 황장엽 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황장엽 씨는 1997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장 등 고위 공직을 지내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고자 중국 베이징 한국영사관 필리핀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탈북한 이유는 그 김정일 권력 기반 장악을 위해서 이제 타깃이 됐는데 숙청을 피하기 위해서 탈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하고 오셔가지고는 뭐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뭐 핵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97년도면은 좀 20년 전이니까 저희가 네. 태어나고 얼마 한 10살, 11살 이쯤이네요? 그쵸. 그때는 완전 난리 났겠죠. 그렇겠네요. 실제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가지고 탈북하고 한 6년 동안은 그 안기부 소속에 있는 안가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제 특별 보호 그게 해제가 된 뒤로 네. 이쪽으로 이제 안전가옥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계속 사시다가 네. 2010년에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보면 울타리부터가 그러니까요. 예사롭지 않게 뾰족하게 다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포스가 그 남다른 주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올해 공매로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건물 상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신축 행위나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축을 아마 매입하신 분은 바로 할 것 같은데 아직 등기를 보니까 아직 국소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안 넘어갔어요. 팀장님이 네. 지금 개요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논현동 72-10번지고요. 대지 면적은 140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으로는 84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60%에 150%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77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난 건물인데 평당 8,5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고 총 거래 금액은 120억 정도 됩니다. 120억이면은 여기 이면에 짓는 걸 생각하면 총 금액은 크네요. 아무래도 대지 면적이 있다 보니까 지금 빌딩 시장 자체가 이면 그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벗어나는 금액은 매수자분들도 그렇고 신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왜냐면 건축비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당가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매입을 하셨는데 이제 부대 비용, 이 세금이라든지 건축비까지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건물이 생길지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솔직히 걱정은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신축을 했을 경우에 뭔가 일반적으로 압구정 로데오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이렇게 먹자 위주의 상권이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특히 주택 아니면 사옥 용도로 좀 강한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임차 수요가 정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을 타깃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대부분 이 지역 건물들을 보면은 1층이 날라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이 날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차 대수 확보도 있겠지만 사옥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타겟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지역 자체가 임대료가 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강남역 상권 1층 임대료가 뭐 작게 나오는데도 20만 원에서 평당 18, 20, 25만 원, 비싼 데는 뭐 30만 원도 간다라고 하는데 이면이 네. 이 지역 자체가 통으로 맞춘다라고 해도 잘 받으면 18만 원 그렇죠. 정도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신축을 하고 나서도 보통 15에서 16만 원 정도, 진짜 잘 맞춰주면 뭐 17, 18만 원까지도 가는데 그거는 진짜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매입을 하는 매수자분들이 건축 행위를 해서 임대를 넣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6만 원 정도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아마 여기에 지으시면은 좀 수려하게 지으실 거예요. 강남 한복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신축했을 때 제가 한번 회사에서 짜봤는데 네. 지하 2층에 한 지상 4층에 네. 연면적 한 400평 정도 나오는데 네. 팀장님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사옥으로 많이 쓰니까 네. 뭐 지금 사진이 좀 나가겠지만 여기 주변이 다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위에는 다 사무실로 네. 사용하는 건물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아마 1층은 필로티, 네. 2, 3, 4층은 이제 사무실, 네. 밑에 지하는 뭐 층고를 좀 높게 빼가지고 스튜디오나 이런 걸로 주겠죠. 네. 그리고 지금 토지를 보니까 나중에 신축했을 때 지하 1층이 노출이 되는 노출 지하 형식으로 해서 지하 2층 뭐 여유가 더 된다면 더 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허가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매수자분께서 하실 역할이니까 건물을 지으면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도 있고 일반 주거지역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100평 이상 넘어가게 되면 고객분들을 모시고 갔을 때 일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건물을 보여드려요. 그러면은 와 건물 잘 지었네요, 엄청 높게 올라갔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 괜찮네요, 금액 얼마예요? 물어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는 근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했을 때 이 건물이 일종의 건물이라고요?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건물 강남 쪽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기피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가설계를 떠보고 주변의 임대 시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매입을 검토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씨 그 안전 가옥은 여기서 네. 이제 마무리하고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유재석 씨 지금 매입하신 필지가 좀 또 이슈가 있으니까 네. 가서 한번 설명하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재석 씨 매입하신 그 필지 앞에 와 있고요. 작년에 이제 2개 필지를 198억에 네. 전에 현금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이슈가 뭐냐면은 조감도랑 네. 신축 개요가 걸려가지고 원래 웬만한 연예인분들이면은 저희가 뭐 신축한다고 해서 와갖고 다시 찍거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 유재석님은 시니까. 네, 저희가 솔직히 죄송하긴 한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어차피 다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찍으러 왔고 공사 개요를 좀 알려주세요, 팀장님. 대지 면적은 약 173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이 104평 정도 되고 총 연면적은 500평 정도 해서 지하 3층에 지상 4층 규모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 예정 기간은 2024년 5월에서 26년 2월까지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네. 여기도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네. 용적률을 거의 꽉 채워서 건축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봤을 경우에 저희가 서 있는 정면으로가 일단 북쪽이다 보니까 네. 일조권을 받았을 경우에 네. 이쪽 부분이 좀 깎이겠죠, 여기가. 음. 근데 통상적으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데서는 일조권 깎이는 게 좀 덜 하더라고요, 그나마. 거기다가 이제 1조 사선 높이 제한에 대해서 9m에서 10m로 상향 조정이 됐다 보니까 건물 상당히 잘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펜스 쳐져 있는 상태가 네. 예전에 있던 주택이나 빌라 상태를 다 멸실하고서는 문이 열리네요, 갑자기. 저희를 위해서. 주택을 이제 멸실을 하신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네.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신축을 하려는 거네요. 네, 지금 열심히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팀님, 그럼 뒤에 조감도가 걸려 있잖아요. 네. 조감도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지어지는지. 일단은 조감도라는 게 설계를 맨 처음에 했을 때 모습을 구현한 거다 보니까 거의 신축하면은 조금 변동은 있지만 거의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조감도에 일단 보이는 모습은 뒤편 도로예요. 후면부 쪽 네, 말씀하시는 후면 도로예요. 거죠? 이쪽 도로가 만약에 전면 도로라고 하면은 후면 도로에 있는 모습이고 아마 지금 보면은 이쪽 뒷면에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안테나 쪽에서 들어가는 쪽에 1층 필로티로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것 같고요. 지금 이쪽 저희 서 있는 라인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1중이라서 네. 대부분 한 3층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네. 지금 지상 4층이라고 표현된 거 보면은 1층을 필로티로 만들고 위로 2, 3, 4 올릴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 대지 레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 있는 이쪽이 바로 뒤에가 이제 안테나 사옥이잖아요. 네. 안테나 사옥 쪽 지금 도로에 있는데 네. 이쪽이 지대가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저기 지하 3층 중에 지하 1층은 노출 지하로 해서 공부상에는 지하지만 실제로는 1층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맞나요? 제가 예상하는 게?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쪽 1층, 2층의 이제 외관 모습인데 외관 모습으로 그냥 사진상으로만 보기에는 유리 앞쪽에 네. 좀 하나 더 외피를 좀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스킨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더블 스킨 방식은 좀 장점은 뭐 좀 디자인이 들어가서 좀 건물이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네. 스킨 이제 외관이 2개다 보니까 네. 좀 비용 절감 효과도 있는데 단점은 좀 공사 비용이 맨 처음에 좀 많이 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2개가 정도가 더 있는데 그건 한번 넘어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지금 뒤편 도로로 왔어요. 어떻게 네. 보면 그 안테나 그 도로 뒷면인 거죠. 양면 도로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약간 오픈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앞에서 지하 1층만 노출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하 2층까지도 이게 어느 정도 일부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HB만 보고서는 그게 좀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보가 지금 위에 빔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보가 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이쪽 라인이 지하 1층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2층이 될 것 같거든요. 지하 2층. 그러면 아까 조감도를 봤을 때 이쪽 라인의 성큰 구조로 그렇죠. 그래서 네. 지하층이 완전 개방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채광이나 통풍이 되면서 시인성이나 이런 게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하가 단순 보통 지하들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목적으로 임차를 나중에 물론 사옥으로 이용을 할 목적이신 것 같지만 맞아요. 예. 예, 투자용으로 이렇게 짓는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건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감도에 보면은 여기 뒤편은 유리문으로 돼 있는 걸 보니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쪽 반대편은 이제 주차장을 만들 게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노현동 저희가 자주 오니까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나중에 공정되는 과정을 저희도 지켜보면서 한번 저희 빌딩로드 시청자분들께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동역 북쪽 블럭에 와가지고요. 좀 저렴하게 매각된 사례, 그리고 유재석 씨가 매입한 네. 지금 건물 지금 현재 상황과 조감도 모습을 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쪽 블록이 계속 신축도 많이 하고 새로운 이슈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드리고요. 만약에 이쪽 블록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힘솔 팀장이랑 저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